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이제 북한 인권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북한에 살았던 한 증인으로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북한 인권운동 활동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제 제가 아래에 말씀드리는 저는 순수성, 그 다음에 어떤 북한 인권운동의 어떤 상업화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또 우리가 북한 인권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순수성이 훼손되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목소리에 대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어떤 진실성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 탈북자 사회가 그런 부분을 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우선 2004년도 7월 27일이죠. 7월 24일인가요?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인권법이라는 게 채택할 당시부터 저는 굉장히 정치적이었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도 북한을 공격하고 북한을 비난하고 북한 지도부의 부도덕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전에도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왜 미국이 2004년도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냐?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미국이 보여준 그 생태를 보게 되면요,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도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2004년도에 북한 인권법이 동시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굉장히 부도덕한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핵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북한 인권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실 분들이 미국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처음에 북한 인권법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 인권법이 이제 채택되기 전날에, 하루 전날에 우리 탈북자 출신의 이제 김순옥 씨라는 우리 탈북자가 국회에 가서 이제 인권 상황에 대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자기가 북한에 20년 동안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우리가 보는 앞에서 가마에다 기름을 뿌리고 거기에 쳐넣어서 죽였다라는 증언을 미국 국회 상원위원회에 가서 이제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북한 인권법이 발의가 됐는데 이 미국 입법 역사상 100% 찬성 투표가 북한 인권법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인 그런 탄압을 했다라는 탈북자의 증언을 들으면서 북한은 중세 시대에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악독한 국가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거죠. 물론 그것은 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만 그걸 보여주고 나서 인권법을 상정을 했는데 인권법에 100% 반대하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100% 찬성을 했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까발키는 기사를 쓴 적도 있는데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그분은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 온 적도 없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온성군 상업관리소 소장을 하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북한은 모든 물자를 상업관리소라는 곳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 공급하는 기관이 상업관리소라는 데, 그러니까 한 개 군 단위로 이제 공급이 되는데요. 군의 상업관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상업관리소 소장을 하면서 국가에서 주민들한테 배급되는 공업품 물자들을 절취해 가지고 7년 교화형을 받고 정치범 수용소가 아닌 관리, 한국으로 치면 경제범 교도소 그런 곳에 수감돼서 있다가 병보석으로 나온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선 첫째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거짓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 기름 가마에 끓여 주겠다는지 뭐 그런 건 아예 그냥 소설을 쓴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나쁘다는 거를 자기가 소설을 만들어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인권법은 그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법이 발생된 그 자체가 사기예요, 사기. 그분은 사기친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 온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북한이라고 해서 법을 어기거나 남의 걸 도둑질하거나 이런 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물론 뭐 나름대로 자기 변론을 하겠지만,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북한은 어느 정도 법을 어겨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법을 어기는 거랑, 그분이 재판을 할 때 북한은 이제 은행 계좌라든가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 실물로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분이 그때 재판을 할 때 그분이 집에서 압수했던 물자들을 재판 주로 이제 운동장에서 했는데, 운동장에다 이제 진열을 해놨는데 트럭으로 몇 개를 가지다가 이제 진열을 해놨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뭐 비단이라든가 우리 나이론 양말, 기름, 쌀 이런 것들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급되는 그런 물자들을 쉽게 말하면 절도죠. 도둑질을 해가지고 자기 집 지하에다 숨겨놨던 거를 그때 재판할 때 이제 진열하고 재판을 받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7년이 교화형을 먹고 갔었는데, 그러니까 국가 걸 도둑질을 했으면,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절도를 하지 않았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한테 분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걸 도둑질해서 자기의 어떤 사익을 취했다면은 그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치도 뭐 찬양을 받아야 되거나 뭐 북한 정부를 위해서 무슨 큰 무슨 민주주의 무슨 운동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둔감하는 것 자체가 이건 100% 사기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 인권법이 발생된 그 자체가 이건 사기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까지 다시 오늘은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두 편으로 나눠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하고 다음번에 또 연결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